영업, 그 쉽지 말입니다. 영업 고수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영업의 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영업의 신. 영업을 잘하시는 분, 못하시는 분 우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의 달인들이 모이는 세상. 영업교. 영업의 신. 사이비 종교를 추구하는 네. 영업의 신. 네. 네, 많이 앞으로 이제 관심과 애정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영업의 신 게스트로 참가하게 된 김효석이고요. 네, 저는 원승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상윤입니다. 근데 우리 김효석 대표님은 게스트 아니시죠? 이게 주간 멤버세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럼요. 또 영업이 지나면 또 이제 우리 한따까리 하셨잖아요. 한따까리. 네, 지금도 뭐 대박이시지만. 사실. 아니.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 좀 부담돼요. 영업의 신 그러니까. 네. 아니 또 저기 정상인 님도 교회 다니고 저도 성당 다니는데 뭐 함부로 어디 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의 경주를 우리가 추구해야죠. 아니 신발 신자를 쓰자. 네. 또는 믿음 신자로 쓰자 했더니 뭐 자꾸 이렇게 신을 좋아해. 우리가 신의 경지에 추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31살 때 네. 고깃집을 창업했잖아요. 맞아요. 고깃집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돈신이었어요, 돈신. 돼지고기 맛에 신의 경지를 추구한다고. 그 가게 이름도 돈신이요, 돈신. 망했죠. 네? 잘 됐죠? 6개월 만에 대박 났어요. 줄 세워 장사했어요. 근데 남는 게 없대. 남는 게 없었죠, 대신. 너무 좋은 재료 쓰고, 음식 재활용 안 하고, 좋은 거로만 쓰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네. 그러고서 남겨야지 신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한 1, 2년 더 했었으면 분명히 남겼겠죠. 그래서 무슨 짓을 벌였냐면은, 아니, 이제 단골 손님이 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집들은 그때 당시에 진짜 1인분에 막 저 200g인데 1인분에 200g 200g 나가는 집이 없어요. 다 150g 막 진짜? 다 그래 다. 왜냐면 고기가 자체가 현찰이니까. 근데 저희 집은 정말로 그래서 심지어 어느 가게 같은 경우에는 그 쟁반 있죠. 쟁반 무게가 300g이에요. 진짜네. 진짜 스토리라니까요. 쟁반 무게까지 해갖고 올려고 200g 나가는데 저희는 쟁반 무게 빼고 실질 고기가 200g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잘해준데도 불구하고 날질하지 하는 거야. 우리 왜 서비스가 없냐고 이렇게 많이 팔아주는데. 그래 짜증나갖고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방산시장 가갖고 접시 크기를 줄이고 접시 크기를 줄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접시 크기를 줄이니까 고기가 소복히 남기는 거야. 그리고 150g 나갔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반응이 좋아. 근데 저는 속인 게 아니라 150g에서 50g을 절약했잖아요. 3인분 이상 먹으면 50g을 모으면 150g이 또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1인분 서비스가 나간 거야. 결국 지 돈 내고 똑같이 먹는데 만족도로 2배로 상승된 거야. 그래서 이게 영업이구나. 이게 영업이구나. 속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50g 쭉 덜 나가니까 3인분 이상 먹으면 1인분 공짜. 결국은 200g 똑같이 나가는 건데. 그 만족도는 높아요. 만족도는 세지고. 이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죠. 오늘 그런 그 영업의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뭐 그런 걸 하는 겁니까? 우리 방송? 일단은 우리 영업의 신 이제 이 거국적인 네. 이 1회 방송이니까 일단 우리 김효석 대표님부터 네. 이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영업과 관련됐는지 쭉 한번 읊어주시죠. 아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면 네.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영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 영수증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환급받는 거를 제가 어디서 알아서 그것도 영업이죠, 그죠? 돈 버는 거니까. 그래서 애들을 동원해갖고 그걸 해서 되게 큰 돈을 벌었습니다. 되게 중학교 4학년이면 몇 년도야? 74년 1학년이었으니까 하여튼 70년대 후반부죠. 그때 78년이구나. 70몇만 원. 78년. 네. 77년이구나. 77년에 7만 원 벌었으니까 굉장히 그 당시 많이 대졸 초임이 그 정도 됐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이가 네. 지금은 한 300만 원 번 거예요. 안 주더라고 돈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와서 받았죠. 어머님이 줬을까요 그거는? 저를?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그걸 복리로 넣어놨어 내가 그걸.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세일즈 업종에 관련된 많은 그런 쇼호스트도 하셨는데 네. 일단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돈 모으는 재미가 어릴 때부터 있었나 봐요. 그래요? 저희 집이 이렇게 못 사는 집이 아니었는데 돈 모으는 재미가 있었어요. 영업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하는 것만큼 이렇게 성과가 있는 게. 그런 플러스가 있는 대신 사실은 영업이라는 건 어쨌든 거절을 직면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되게 많은 분들이 영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예. 거절에 직면했을 때 그런 부분은 별로 못 느끼셨어요? 글쎄 아무래도 기분 나쁜데 그러다가 또 잘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 잊어먹지 않나요? 예. 한 방에 또 잊어먹잖아요. 잊어먹죠. 네. 언젠가는 또 하다 보면 거절이 뭐 되니까. 이거 뭐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지금 하도 많이 하니까. 아. 예,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쭉 이제 뭐 어머님이랑 장사도 하고 방판 했었어요. 대학교 때 등록금 벌려고 방판 꾸준히 하고 그때도 많이 벌었죠. 그 당시도 1988년인데 그때도 한 2, 300 벌었으니까 한번 영업 뛰면 한 달에 한두 달에 이렇게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딴 걸 못 해요. 첫 직장 보험회사 간 게 그렇게 한번 네. 맡으셨기 때문에 셀러리맨 생활에 대해서 흥미 별로 없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인사부 발령이 났어요. 제가 영업직으로 지원했는데 그래서 인사부도 잠깐 근무했는데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때려치고 이제 방송이나 해봐야겠다 그러고 이제 아나운서 하다가 다시 이제 쇼호스트가 됐죠. 그때 대박이 크게 전국적으로 났죠. 유명해진 게 쇼호스트 할 때 매출 기록을 좀 많이 세워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10억, 20억, 30억, 40억 건너뛰고 50억 처음 닫겠거든요. 그게 이제 알려져서 지상파 방송 타다가 책도 내고 강의도 하게 되고. 그쵸. 지금도 예. 학원도 하고 직접 운영하고 네. 계시고. 네. 우리 원 대표님. 저는 뭐 지금 보험사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은 네. 세일즈 경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공사 계셨잖아요. 네,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 있었고 그때 이제 조금 방산 영업을 한 2, 3년 그 정도 했었죠. 그래서 뭐 국방부, 조달청, 방산. 네, 육군본부, 해군본부 이런 데 들어가면서 네. 이제 그 사실 방산 영업이라는 거는 이미 수의계약으로 정해져 있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영업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군무원들 상대하고 뭐 군인들도 상대하고 나름의 이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뭐 그런 일을 하다 보니 뭐 그것도 영업이라고 하면 뭐 영업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2001년에 이제 이 보험사 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영업이 저한테는 시작이 된 거죠. 예. 보험업계에서만 2001년부터 지금까지니까 횟수로 벌써 17년째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만 이제 만으로 딱 이번 달이 15년이에요. 아, 15년. 저한테 의미 있는 달입니다. 그럼 보험 영업 시작하자마자 얼마 만에 MDRT? MDRT를 2001년에 제가 3월에 입사를 했는데 네. 첫 해 업적으로는 MDRT가 안 됐어요. 그때는 되게 힘들 때였어요. 네, 그렇죠? 네. 그때는 급여 체계가 네. 2001년도에는 분할 지급이라고 그래갖고 첫 해년도 MDRT가 굉장히 힘든 구조였어요. 나눠서 주니까. 예, 예. 요즘에 좀 앞에 좀 많이 주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해에 된 거죠. 저는 첫 해년도에 MDRT 했어요. 예, 참. 아니 물론 아, 어떻게 밑에 까냐? 아니. 선배를? 아니요. 원래 이런 까놓고 나가네. 영업의 신이란 건 경쟁을 추구해야 돼요. 원래 신의 경쟁으로 같이 가야죠. 아무튼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MDRT가 뭔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MDRT가 됐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연차총회 간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됐죠. 예, 이 보험 세일즈를 함에 있어서. 예, 그 얘기는 뭐 늘 많이 하는 얘기긴 네. 하지만 미국의 그 수많은 이제 세일즈맨들 보면서 네. 예, 보험 세일즈 하는 뭐 나이 많은 사람들 60, 70, 80, 뭐 심지어는 90인데 오. 가방 들고 다니시고 와, 멋지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상상을 할 수 없는 예, 일들이 예. 미국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대를 이어하고 3대가 3대가. 예. 저희 집안이 보험 집안이잖아요. 어머니가 안국화재, 제가 삼신 올스테이트, 형님이 프루덴셜 지금 계셔. 원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이후로 15년 연속으로 현재 MDRT라고 계시고 15년 연속으로요. 그다음 한 해도 빠짐없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그 MDRT 그 연합회가 그 우리나라에 한국 회가 있거든요. 그게 7대였나요? 8대? 7대. 7대 한국 MDRT 협회장을 이야. 하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엽기적인 레전드 레코드가 있으신데 뭔데? 그 보험업계는 일주일에 매주 3건씩 하는 네. 일주일에 3건을 계속 이어서 하는 그런 레코드가 있어요. 그 3W 또는 뭐 어느 회사는 스타 또 어떤 회사마다 약간 그 명칭이 틀린데 3W를 몇 주 하셨죠 연속으로? 제가 300주. 300주면 횟수로 따져도 약 쉬지 않고 한다고 했을 때 7년 걸립니다. 7년. 7년을 매주 3건씩. 그렇죠. 매주 쉬지 한 건도 아니고. 3건씩. 야, 매주 한 건 하기도 어려운데. 야.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64주하고 때려쳤거든요. 사실 저도 한 100주 정도 할 수 있었는데 담당 매니저하고 대판사하고 한 달 잠수 타버렸어요. 그래갖고 레코드가 끊겼는데 근데 그러한 분명히 우리 원승현 대표님도 의욕적으로 외웠겠어요. 왜냐면 어떻게 이 계약 건수라는 게 내가 막 마음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건데 예. 그걸 7년 동안 쉬지 않고 이건 진짜 사실 보험업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 3W 특히 이 레코드가 굉장히 어려운 레코드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실적이 좀 큰 기하게 나와서 MDRT는 한두 번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3W라는 것은 매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라서 정말 이건 어려운 레코드인데 이거 300주를 하셨다는 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아니
그게 가능해요? 그게 아니 인간이 아니에요. 일단 아니, 인간의 경지를 넘어가. 예를 들어서 뭐 휴가도 갈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좀 쉴 수도 없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는 3 거고. 더블 하면 아파서도 안 되고 쉬어서도 안 되고. 아파서도 안 아니 진짜예요. 아 정말이라니까요. 아니 제 아는 후배 중에 네. 3W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독종인데 심지어는 둘째 와이프가 둘째 아이 출산하는 그날도 계약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3W 안 끊기려고.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는 저 추간판 그 수술, 디스크 수술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무조건 4일 입원하라고 하는데 이틀 만에 박차고 나와서 계약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도 3W 하고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환자들 대상으로. 야, 그러셨어요? 뭐 이게 힘든 일이 있었을 것 3W에 같은데. 대한 좀 아니 몇가지 저도 얘기를. 기억이 나죠. 그래 네, 출산한다고 여기 계시. 병원에 이렇게 밤새 있다가 네. 3W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날 후배를 찾아갔죠. 근데 제가 얼굴이 막 부었더라고요. 후배가 딱 보더니 원래 끝인데. 원래 근데 이만큼 본 거죠. 후배가 딱 보더니 안 돼 보였나 봐요. 하더라고. 그것도 영업 전략이에요. 얼굴이 커져서.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 후배가 그 주에 한 거예요, 3W. 야. 뭐 사실 셀 수 없는 스토리가 많이 있죠. 네, 300주 하면서 하는데 야. 제일 드라마틱한 게 있어요. 네, 네. 제일 드라마틱한 게. 영업의 신 1회 1부를 마칩니다.